리걸마인드 연구소 100년 산수 시간입니다. 3살부터 103살까지 공부하는 100년 산수는 리걸마인드를 성장시키고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두뇌 체조입니다. 매일 계속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에 개 그리고 괄호가 있다. 여기에 개 괄호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몇 마리가 있다. 이런 것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헤아려 보면은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여기에 개 5마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개가 있다 하는 것은 이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본다면은 개가 앞에 보여야 하겠죠. 그냥 개가 있다 하고 빈 상자만 있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지한다. 눈으로 보고 알게 된 정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 다람쥐 괄호가 있다. 역시 다람쥐 몇 마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저기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기라고 하더라도 다람쥐가 몇 마리가 있다 하는 것은 다람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다람쥐 몇 마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한다. 결국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다. 눈에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다람쥐가 있습니다. 다람쥐 1마리, 다람쥐 2마리, 다람쥐 3마리, 다람쥐 4마리. 그래서 저기에 다람쥐 4마리가 있다. 숫자는 4를 쓰고 읽을 때는 4라고 읽으면 된다. 다람쥐 4마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먼저 풀죠.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혀가 보이는 동물은 모두 몇 마리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야단났습니다. 지금까지 개가 몇 마리 있는지, 다람쥐가 몇 마리 있는지는 살폈는데 혀가 보이는지는 헤아려 보지를 않았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개도 동물이고 다람쥐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이라고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혼란을 느낄 이유는 없죠. 문제는 혀가 보이는 동물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다. 그겁니다. 지금 보면 이 노란 강아지는 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박이 강아지도 혀가 보이죠. 털이 곱슬곱슬한 강아지는 보이지 않고 하얀 강아지. 자, 지금 계속 강아지라고 했죠. 여러분은 강아지라는 말에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아지가 아니고 개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는
개의 어린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귀여운 것은 무조건 좋다. 귀여운 것은 선이다. 이래서 아무리 커도 자기가 애정을 갖고 호의를 표시할 때는 집채만한 개도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를, 다 큰 황소를 송아지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아이들 경우에는 그렇게도 합니다. 무조건 귀엽게 현실의 눈을 딱 감아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호랑이는 무조건 호돌이, 곰은 곰돌이 이렇게 가고 있다. 세상이 귀여우면 되는가?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귀엽게, 그렇다고 해서 그 본마음이 세상 만물을 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말이 생활과 동떨어지게 되고 말이 인간의 속마음과 동떨어지게 돼서 말이 진실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때부터 강아지 대신에 개라는 말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뉴로사이언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귀여운 말, 혀 짧은 말을 배우게 하면은 그만큼 나중에 사회에 진출을 할 때 경쟁력이 남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항상 자기 품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보살펴주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 아이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를 보면 나도 모르게 강아지 이렇게 부르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무리 귀여운 여태까지 강아지라고 부르던 그런 동물을 보더라도 여기에 개가 있다. 개가 오는구나. 이렇게 좀 강하게 생활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 하죠. 혀를 내민 개는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세 마리. 혀를 내밀고 있는 개는 세 마리입니다. 혀가 보이는 동물은 첫 줄에서 세 마리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기로 하죠. 혀가 보입니다. 두 번째 다람쥐는 혀를 내밀고 있지 않지만 혀가 보입니다. 세 번째 다람쥐도 두 번째와 동일하죠. 네 번째 다람쥐는 혀를 내밀고 있어서 혀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네 마리 전부 혀가 보입니다. 질문이 혀를 내밀고 있는으로 하게 되면 소위 요즘 표현으로 메롱하고 있는 동물은 이렇게 하면 그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질문은 혀가 보이는 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보았더니 보이는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혀가 보이는 동물이 세 마리, 두 번째 줄에서 네 마리, 그러니까 합하면 7마리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좀 세밀히 보는 분들은 여기나 저기나 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죠.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인다는 뜻이고, 저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저기에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와 저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한 가지 더, 여기와 저기는 거리 감각, 원근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깝고, 저기는 여러분에게서 좀 떨어진, 조금 먼 곳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보인다고 했더니 세 번째 질문에 보니까 동물이 보입니다. 이것은 정체불명이죠. 아무튼 동물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가? 여기서 물론 이 동물은 다행히도 여기에 개는 혀를 내밀지 않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 무밍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마도 동장군인가 할 겁니다. 사람처럼 생겼죠. 다들 다행히 혀를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혀가 보이지 않는데 이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에 붙어 있는 것은 헤아리는 그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